네, 3월 10일 수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간밤 나스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장도 좀 탄력을 받을까 했는데 현재 코스피 하락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내일은. 네. 그리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으로 좀 돈이 몰리는 걸까요?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탄력이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전국 각지에서 지금 개미들의 원성이 지금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미국장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또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쵸. 그다음에 애플이 4%, 뭐 테슬라가 2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급등했는데, 아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간다면 대체 언제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이제 국내적인 이슈를 좀 놓고 본다면 결국 또 아시아 증시가 이제 개장하고 나서 상승폭이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 중국발 이제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인 것 같아요.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번에는 또 균등 배분이라는 또 제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분들도 이 청약에 대거 이제 참여를 좀 하게 되면서 오늘 일부 증권사들은 뭐 MTS가 거의 뭐 전산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청약자가 몰렸다라고 하거든요.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지금 3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아마 오늘 뭐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저는 뭐 60조 원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대로라면 소액 투자자분들도 뭐 균등 배분을 통해서 금액을 뭐 조금만 넣으시더라도 최소 한 조 정도는 또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일부 지금 증권사에서는 청약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균등 배분하는 물량을 이제 초과해버려가지고 아예 한 주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청약 열기가 좀 뜨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자금이 그 청약 시장으로 많이 조금 쏠려 있는 부분, 그게 이제 하나의 좀 단점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이제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기관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야 우리 시장이 분명히 조금 회복이 좀 되는데 오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막 1140원을 넘어가면서 오히려 좀 약세 전환될 줄 알았던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좀 우리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조금은 또 심리적으로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지수에 선반영이 좀 됐고 특히나 그동안에 워낙 좀 강하게 좀 조정받고 있던 대형 기술주들 테슬라,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조작이 지금 일단락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 강도가 뭐 다소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나면서 국내 이제 수급적인 이슈까지 이제 좀 해결이 좀 되고 나면 분명히 이제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많이 빠져 있는 그야말로 지금은 뭐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 많이 올라왔잖아요. 오히려 지금 경기 민감주들은 다소 위치가 조금 높아 보이고요. 그동안에 정말 많이 조정받았던 반도체라든지 특히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훨씬 또 가격적인 매력이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뭐 경기 민감주든 기술주든 업종을 가리지 말고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환율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많이 올라온 경기 민감주보다는 현재 바닥 구간에 있는 성장주 섹터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매니저님의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언급해 주셨던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 회복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현재 흐름 어떨까요? 사실 이제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여행주들, 제가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그나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특히 뭐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오후장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가 해운주들, 뭐 급등하던 해운주들이 일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라든지 이런 대형 경기 민감주들, 오늘 포스코가 무려 지금 5%나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어제 고점 대비하면 뭐 이틀 만에 거의 10%가 넘게 이제 하락이 들어오면서 단기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화학주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뭐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사실 오늘 보면은 뭐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조금 이제 약하게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좀 지겹도록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시장의 어떤 방어적인 역할을 했던 종목들,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이제 조금 제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기 민감주들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 단기 차익 매물을 조금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파라다이스는 제가 뭐 어저께 18,000원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일부 오늘 조금 뭐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7,700원, 뭐 17,500원 요 정도 자리가 단기적인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요 자리에서 이제 바닥권이 좀 형성이 되면 다시 19,000원 좀 뭐 돌파하는 시도가 좀 나타날 테니까 21,000원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21,000원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HSD 엔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 경기 민감주 쪽에서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들 살짝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제 이제 시장에서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조선주들 중에서도 특히 현대 미포조선이 제법 강하게 좀 올라왔어요. 근데 어저께 한 7%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오늘은 딱 한 2% 정도 좀 쉬고 있잖아요. 현대 미포조선도 보면 지금 주가가 그래도 꽤나 조금 바닥에서 반등이 좀 들어와 있는 자리거든요. 저점 대비하면 거의 지금 100% 가까이 상승을 해 있는 자리예요. 어제 이제 6만 원 목전에서 살짝 이제 단기 고점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같은 업종에 있는 이 HSD 엔진, 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이제 겨우 바닥에서 지금 돌아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아직도 뭐 거래량이 상당히 좀 한산하고요. 대량 거래가 이제 조금 터지면서 강하게 한번 장대 양봉을 좀 뽑아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한 9% 정도 수익이 좀 나고 있으나 제가 말씀드렸던 8,400원까지는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SD 엔진 8,400원까지 편안하게 가져가 보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3월 8일에 편입해 주셨던 V원텍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V원텍이 한 6, 7% 정도 지금 하락이 좀 네.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어제 오후에 장 끝나고 나서 나온 공시를 보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리뷰를 좀 해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3월 8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3월 8일도 시장이 되게 어려웠고 3월 9일도 어제도 뭐 소위 말해서 장난 아닌 그런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V원텍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종목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장비 종목들이 다 급락하는 와중에 어제까지는 상당히 탄탄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주가가 제법 좀 크게 하락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바로 150억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 이제 발행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결코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열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만 딱 요약을 좀 해드리면 150억 정도를 국내 이제 기관 투자자한테 3자 배정 전환 사채를 이제 발행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잠재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 이제 더 생기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보통 악재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3자 배정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보호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도 소위 말해서 락업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제 1년 동안 오늘 이제 V원텍이 이제 공시를 보면 1년 동안 보호예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는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전환권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전환사채 발행한 물량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이제 제로잖아요. 0%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환사채 발행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전환사채 이제 발행 목적 그리고 발행 가격인데요. 전환권을 행사하는 전환 가격이 12,100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이 11,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100원의 전환 가격이라는 거는 할인 발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할인 발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표면 이자가 0%. 에 150억 원을 이제 자금 조달을 한 거거든요. 이자를 한 푼도 안 내고 50억 원을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과연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는 거냐. 자율주행 로봇 기업이라고 하는 시스콘이라고 하는 회사 이제 지분에 62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 외에 이제 남아있는 90억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본 조달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뭐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자금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실제로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자율주행 로봇 이런 신사업에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 종목은 사실 지난 이제 한 2, 3일 동안에 다른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잘 버텼고요. 오늘 조금 조정이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 반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 15,000원 그대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환사채 발행으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악재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15,000원까지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로티 베큐민인데요. 매수가가 18,200원에 비중 24%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정부 쪽에서도 차량용 쪽은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뉴스도 나왔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이상 급등했는데 힘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에러티 베큐um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오기 위해서는 기관 외국인들, 소위 말해서 이제 메이저들 수급이 이제 조금 턴어라운드가 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일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여전히 지금 눈치 보는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연기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리밸런싱,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걸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상 기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 반도체 종목들을 전혀 사주고 있지 않은 흐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이번 주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미국장은 이틀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락했다가 어저께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온 거였잖아요. 근데 뭐 어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좀 견조하게 하락 방어가 좀 됐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미국장과 그냥 1대1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에로티 베큐um도 역시 마찬가지죠. 반도체 업황이 이제 분위기가 살아나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 기지개를 켜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16,000원짜리가 정말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하락이 좀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지난주부터 에로티 베큐um이 거의 한 서너 개 가까이 수주 공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서 이제 수주한 거, 평택 쪽에서 수주한 거,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조만간에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이 공장을 투자하는 게 거의 뭐 유력시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세금 문제와 관련된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닥을 잡았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다가 투자를 할지 뭐 애리조나에다가 투자를 할지 뉴욕에다가 투자를 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다만 반도체 공장은 이 집적의 효과라는 걸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텍사스 주변에 몰려있는 어떤 많은 공장들의 어떤 인프라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오스틴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스틴 공장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역시 에로티 베큐um도 미국 현지 법인을 오스틴에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까지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만 좀 살아난다면 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19,000원까지 가격 회복을 한번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로티 베큐um 저점 잡고요. 올라올 타이밍만 남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19,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매니저님의 원샷 원킬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13,000원에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일단 먼저 잠깐 볼게요.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18,000원 정도 근처까지 올랐던 주가가 뭐 내리 3주 동안에 뚜렷한 반등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하락만 좀 했거든요. 정말 좀 많이 빠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금은 많이 빠져있는 낙폭과대 종목들을 시장의 어떤 자율반등 구간에서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는 코렌텍이라는 종목,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 소개해드렸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최근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강하게 잘 버티고 있죠. 클래시스 역시도 이제 헬스케어, 피부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매출액이 765억 정도였고요. 영업이익이 한 406억 정도. 영업이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무려 53%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물건을 팔면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얘기니까 이익의 구조가 정말
탁월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은 혹시 또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슈링크라는 브랜드가 뭐 국내에서는 소위 말해서 리프팅 시술과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유명한 이제 브랜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슈링크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피부 미용 의료 기기 회사가 바로 클래시스다. 사실 의료 기기 회사들은 일반적인 이제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하고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실적이 무조건 좀 잘 나와야 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고 올해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이 거의 1,000억을 좀 넘어갈 걸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작년에 영업 환경이 정말 좀 어려웠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뭐 경제 봉쇄가 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브라질 쪽에서 수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면서 작년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미라든지 북미, 중국 시장, 해외 시장이 이제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어떤 성장성까지 이제 같이 좀 보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지나치게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다. 최근에 뭐 특수관계인들 지분이 이제 조금 매물로 좀 출회가 좀 되고 대주주 이제 관계인들이 이제 매도를 좀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는데요. 대표이사가 직접 이제 IR을 진행을 하면서 특수관계인들의 이제 지분을 매도를 한 건 사실상 유통주식수를 좀 늘리기 위한 워낙 지금 유통주식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 시장 이제 해외 시장 공략하는 거라든지 성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대표이사가 이제 직접 IR을 통해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했다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감안했을 때 너무나도 좀 과도하게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구간에서 저점 공략을 딱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수익을 좀 낸다라는 생각으로 15,000원 정도의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1,600원 정도로 뭐 손절가 역시도 한 10% 정도 짧게 잡으시고 목표가도 10에서 15% 정도 설정을 좀 하셔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빠져있는 자리에서 바닥권 공략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최근 계속해서 헬스케어 쪽 집중을 하고 네. 계신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 반전한 가운데 클래시스 3% 가까운 강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5,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19,350원에 네.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경기 민감주들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느라고 또 반도체 종목은 오랜만에 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사이맥스라는 종목, 많이 빠져있는 반도체 종목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뭐 전공정 장비,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테스 뭐 이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후공정 장비 쪽이라든지 주변부에 있는 장비 종목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20% 이상 하락이 좀 진행이 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좀 반도체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12월 1월 중순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많이 급등한 자리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또 차익 실현도 많이 했고 또 최근에 금리 상승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고평가된 기술주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고 전반적인 상황들이 좀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조금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로 좀 작용을 했었죠. 근데 나올 수 있을 만한 단기적인 악재들은 이제 다 좀 해소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의 해외 법인 투자가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겠다.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지수를 가장 좀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먼저 좀 올라서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반도체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많이 빠진 반도체 종목 중에 왜 굳이 이제 사이맥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느냐?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작년에도 창사 이래 뭐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고요. 올해도 아주 무난하게 작년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이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것 같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산화 트렌드예요. 삼성전자가 YIK라든지 LOT백흉과 같은 이런 국내 기업들한테 진공관, 후공정 테스트 장비 이런 물량들을 몰아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는 전략적으로 국산화와 관련된 밸류 체인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
국내에서는 뭐 사이맥스가 가장 이제 탑티어 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메스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제 91.5%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 회사가 이제 국산화, 삼성전자의 어떤 국산화를 이제 주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라고 가지고 있는 이제 세메스의 어떤 실적 성장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이맥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제 메탈 해처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좀 기지개를 폈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이맥스 현재 바닥권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